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배님께서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게 시참 방송 시간이 바뀌고 나서 참여를 잘 못하셨는데 오늘은 또 시간을 내주셔서 겨우겨우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전배님. 안녕하세요, 돌비님. 목소리 또 오랜만에 듣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야 뭐 항상 똑같이 방송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전배님은 또 굉장히 또 시간이 안 맞아서 오래 걸렸어요, 보니까. 이게 제가 시참을 안 하는데도요. 네. 매주 월요일이 되면은 제가 루틴이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는 무슨 얘기를 해주지? 그러고 저 혼자 얘기를 다 정리를 해놓고 한 주가 그냥 가요. 몇 개월 동안 저 혼자 그냥 그러고. 하지만 이렇게 돌아와 주셨으니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전배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주제가 따로 있을까요? 주제. 회광반조라고 얘기를만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회광반조? 네네. 그거 아닌가요? 그 해가 질 때 갑자기 밝아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예. 다른 편으로는 촛불이 완전 꺼지기 전에 활활활활 타오르거든요, 진짜. 그렇지. 그런 현상에도 빗대어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회광반조라는 게 사실상 이제 햇살이 강하게 비추다가 갑자기 해가 지기 전에 밝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게 촛불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도대체 맞아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전설의 배성맨이에요! 저희 이모님께서 작년 12월 말 때쯤 갑자기 저한테 전배야, 이모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갔다 오는 동안 잘 지내고 있어라 라고 얘기만 하시고는 휙 사라지셨어요. 전화도 안 되시고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고 뭐 잘 지내냐, 식사는 하셨냐 이렇게 해도 보지도 않으시고 전화를 해도 전화기가 항상 꺼져 있었고 처음에는 되게 걱정스러웠고 걱정스럽다가도 이게 화가 나고 짜증도 났고 그러다 보니까 섭섭해지더라고요, 되게. 그런 마음을 가진 채 거진 한 3개월이 지났어요. 대략 한 3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굉장히 3월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춥고 그랬잖아요. 두꺼운 옷도 그때 당시 많이 입고 다니고 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택배 일이다 보니까 저는 평소처럼 차에다 짐을 가득 실어놓고 배송을 나갔었는데 제가 배송을 나가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돌비 골목이라는 골목길이 있어요. 이 골목길은 일단 차로 들어가면 양쪽에 8개씩 옛날 빌라들 있잖아요. 4층짜리 빌라들이 있고 한 번 들어왔으면은 앞으로 못 나가요. 그대로 후진해갖고 나가야 되는 구조인데 평소랑 똑같이 그 구역을 제가 2년이 넘게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 안에다 차를 대놓고 배송을 하고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집 8군데 배송을 하고 그 다음에 카트에 물건을 잔뜩 싣고 갔다 왔던 또라 다시 카트를 끌고 털털 오고 있었는데 제 차 앞유리에 보니까 무슨 A4 용지 같은 게 이렇게 떡하니 유리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건 또 뭐냐 싶어가지고 괜히 차 문 쪽으로 가다 말고 앞문에 있는 종이를 빼서 봤더니 이게 자세히 설명드리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성경 구절 비슷한 건데 좀 예를 들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긴 그렇고 대략적으로 어떤 글이 써져 있었냐면 건물이 불타오르고 삐서린 무언가가 덮친다 우리를 이런 비슷한 그런 글이 적혀 있는데 되게 봤는데 해괴망측한 거예요. 보고 뭐냐 이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 차 말고도 제 앞차 2대 정도가 똑같은 그 종이가 있었고 제가 보고 얼척이 없어갖고 그 앞차에 있던 종이 그 2개도 뽑아버렸거든요 제가. 이걸 찢어야 되나 태워버려야 되나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차 앞쪽에서 누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키가 150도 채 안 돼 보이는 30대 여성분이셨는데 뭘 들고 있길래 딱 보니까 제 차 그리고 제 앞차에 꽂아놨던 그 종이를 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자마자 그분한테 가서 따졌죠. 이거 아주머니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이런 거 저주글 같은 이런 거 하면 큰일 난다. 요즘 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하면서 제가 막 따졌어요. 가지고 가라 이런 거 나는 이런 거 꼴도 보기도 싫고 나 이런 쪽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가져가라 하면서 막 뭐라 그랬더니 그냥 제 말은 무시하고 그냥 쌩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야 저 양반 싶어갖고 제가 오죽했으면 그 사람 뒷모습을 카메라로 사진까지 찍어뒀었어요. 나중에 혹시나 여기 사람들 뭐 피해봤다 하면 그 사진이라도 보내줄까 하는 심정으로. 그러고 나서 이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네. 이거 되게 이상한 건데 싶어갖고 제가 근데 이런 거를 물어볼 만한 사람이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뭐 몇 번 간략하게 설명은 들었던 적이 있는데 류 선생님이라고 이탈리아에서 종교 활동 많이 하시다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한테 제가 그대로 사진 찍어갖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예. 보내놓고 이거 뭐예요?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쓰고 엔터를 치려고 하는데 류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전배 사장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나 지금 배송하는데 여기 돌비골목이라고 있는데 여기 왔는데 누가 이거 차에 붙이고 다니더라. 예. 일단은 쫓아내놓고 붙여진 거 내가 싹 다 들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혹시 뭐 이거 전서 쪽에 내려오는 뭐 코덱스 기가서 혹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큰일 날 소리 하냐고. 그런 얘기 입에도 꺼내지 말라고. 이거 옛날에 잠깐 해외에서 유행하던 저주글 같은 건데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외국말로 써져 있는 거 번역도 제대로 못했네. 이거 잘못된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잘못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구겨갖고 아까 그 아줌씨 쫓아가갖고 뒤통수에 던지든 아니면 불 태우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괜히 쫄지 말고 할 거 하셔. 전배 사장님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저 아까 막 큰 소리도 그 사람한테 막 지르고 그랬는데 괜히 피 보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재차 물어봤더니 그런 거 절대 없다고 쫄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버려.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야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내심 마음 놨죠.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그 돌비골목에서 나와서 다른 곳을 배송을 하고 그날은 크게 어려움 없이 집에 가서 잠을 잤었고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배송을 하게 되면 대략 가는 동선상으로 이렇게 물건을 차에다가 싣는데 그 돌비 골목에 엄청 과부피라고 해서 큰 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 먼저 좀 물건을 빼놓고 다른 데를 돌아야겠다 싶어서 그때가 한 10시 반? 그때쯤 돼가지고 그 돌비 골목을 제일 처음으로 제가 출차를 하자마자 갔었거든요. 출차를 해가지고 돌비 골목에 진입을 하고 안쪽으로 차를 집어넣고 있는데 길가 앞에 보니까 시뻘건 게 있어가지고 밝기 좀 애매하고 그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제가 내려서 봤어요. 봤는데 이게 좀 닭 사체인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응지처참을 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이렇게 찢어놨더라고요. 이것저것 마치 살아있는 생닭을 그렇게 안 좋게 한 것 마냥. 그래갖고 제가 그거 보자마자 재수없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쪽으로 도저히 차를 못 넣으니까 딱 고만치 멈춰놓고 카트에다 짐 실어놓고 후딱 이렇게 넘겨놓고 다시 차를 빼갖고 다른 데 배송을 했고 그날 그렇게 배송을 끝나고 집에 갔고 그 다음날 다음 날은 쉬는 날이어갖고 집에서 충분히 쉬다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저는 출근을 해서 배송을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딴 데 배송을 하고 이 돌비골목에 주차를 하려고 봤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차들이 죄다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저는 딱 주차를 하면서 이 차 빵꾸 났다 하면서 확인을 하고 그 옆 차들 죄다 빵꾸가 나 있길래 이 동네 뭐냐 쎄하게 진짜. 괜히 내 차도 그러는 거 아니야. 후딱 하고 나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배송을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택배 사장님께서 저를 잠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장님 혹시 사장님네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가요? 그랬더니 사장님 혹시 쉬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이틀 쉬고 오늘 나온 거라고 했더니 여기 난리도 아니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난리도 아니에요? 이러고 물어봤더니 택배를 배송을 했는데 싹 다 도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택배사마다 틀려요. 어떤 택배는 택배 배송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사진 찍어서 그게 전산으로 넘어가서 고객한테 문자로 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배송 완료됐습니다 하고 문자만 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택배사마다 많이 틀려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병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고객님들한테 다 문자를 보내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생기는 게 싫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전 얘기를 하고 막 그랬더니 자기네 지금 여기 배송한 거 이틀 동안 70%를 지금 도난당해서 다 물어주게 생겼다고. 미치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요. 나 여기는 무조건 필수로 사진 찍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서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 돌비골목을 배송을 하는데 그날은 오전에 배송을 하고 오후에 저희가 2번을 돌아요. 같은 구역을. 초저녁 때쯤 돼서 다시 또 이 돌비골목에 들어가게 됐는데 차를 돌비골목에 대려고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보는데 안쪽에 보니까 성인분들이 엄청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으로 차 못 집어넣겠네 싶어서 그 초입에다 주차를 하고 카트에다가 그 돌비골목에 배송할 짐들을 몽땅 실어가지고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충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뭐 대책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